바다거북이는 대략 50개에서 200개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알에서 태어난 새끼들 중 단 1%만이 살아남는다고 하죠. 상토 얘기를 들으러 왔는데 왜 바다거북이 얘기를 하고 있냐고요? 바로 상토가 나오게 된 이유가 바다거북이 새끼의 생존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식물선도부입니다. 이건 제가 디자인한 배양토 포장지인데요, 참 예쁘죠? 실제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는 상품입니다. 상토 회사 로고부터 포장지까지 전부 다 제가 디자인한 거예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보이면 구매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상토 회사에 방문도 많이 했었고요. 상토 에이전시 대표님과 그리고 상토와 관련된 모든 분들과의 친분을 통해서 상토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상토란 무엇이고, 상토는 왜 등록번호라는 것이 있고, 상토는 왜 흙인데 비료관리법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대체 배양토, 용토, 혼합토라는 단어는 왜 생겨났으며 그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팩트 체크해드리니 마지막도 꼭 끝까지 봐주세요. 상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어 뜻을 가지고 이해하면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셔도 상토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셨을 거예요. 상토를 이해하려면 지금의 상토라는 상품이 왜 나오게 됐는지를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드린 바다거북이에서 보셨듯이 식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씨앗은 100% 다 싹이 나지 않습니다. 환경과 조건이 맞아야만 싹이 나오죠. 그리고 싹이 나온다고 해도 100% 전부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들짐승에게 먹히기도 하고 짓밟히기도 하고 꽃샘 추위에 갑자기 추워서 죽기도 합니다. 이처럼 새싹이 나온다고 해도 끝까지 살아남아 열매를 맺으며 잘 자라기까지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농업기술의 한 부분은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발전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100평의 땅에서 곡식을 1톤 생산하느냐 아니면 20톤을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농가의 생계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의 흉년과 풍년을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그 풍년의 첫 출발은 씨앗의 발화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발화란 씨앗에서 싹이 트는 것을 뜻하는데요. 100개의 씨앗을 심었는데 30개만 발화가 되느냐 아니면 90개의 씨앗이 발화되느냐는 당연히 그 차이가 크겠죠. 이 발화율을 높이기 위해 씨앗을 그냥 바로 땅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닐하우스로 인큐베이터와 같은 육묘장을 지어서 산짐승, 들짐승, 새에게 먹히지 않도록 씨앗을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온도와 습도 그리고 빛을 생육 단계에 맞춰주면서 보호하게 됩니다.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옛말이 있죠. 그만큼 식물도 어렸을 때 얼마나 건강하게 잘 자랐느냐가 앞으로 생장하며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지에 대해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건강한 어린이가 된 이 어린 모종을 드디어 땅에 옮겨 심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인 씨앗을 심고 어린 식물을 기를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흙이겠죠. 이때 쓰이는 흙이 바로 상토입니다. 씨앗에서 갓 나온 애기 식물들이 잘 자라려면 흙 속에 영양분이 없어도 안 되고 그리고 많아서도 안 됩니다. 이제 갓 나온 새싹에게 맞는 영양분을 줘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도 보면 어른들에게 아무리 좋은 영양제라도 갓난아기에게 먹일 수는 없습니다. 그 좋은 영양제가 갓난아기에는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필요한 양의 영양분이 따로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농가에서 직접 관행적으로 흙의 가축의 분뇨나 여러 부산물 비료를 섞어서 관행상토라는 것을 직접 만들어서 썼습니다. 하지만 농가마다 그 배합 비율이 다르고 아주 정확한 비율로 똑같이 맞춰서 만들기란 쉽지가 않았던 것이죠. 또한 일반 흙을 제대로 살균과 살충, 세척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상토라는 회사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정밀한 기계를 통해 대량의 상토를 같은 품질로 일정하게 규격화하여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구매해서 쓰고 계신 규격화된 상토라는 제품이 드디어 나오게 된 것이죠.
상토는 품질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품질을 유지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토는 비료관리법으로 품질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흙인데 왜 비료로 분류되냐면요. 상토에는 주 원료인 코코피트가 있습니다. 이 코코피트는 영양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비료를 첨가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만들면 안 되니까 이렇게 기준과 규격을 정해서 비료는 얼만큼 넣고 유해 성분은 이 이상 초과하지 말고 유통기한도 이렇게 표기를 해야 한다라는 등의 공정 규격을 정하며 비료관리법으로 상토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상토라는 단어는 포장지에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상토는 생산업자 보증표로 품목 등록을 해야만 정식으로 상토라는 명칭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전부 불법입니다. 이렇게 단어 쓰임의 범위까지 법으로 정해놓고 농가에서 이 상토라는 단어와 이 등록번호가 있는 것을 보면서 구매를 해야 법적으로 관리가 되는 안전한 상토라는 것을 농가들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포장지에는 상토라는 말, 이 말을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배양토, 혼합토, 용토라는 이름으로 상품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게 되는데 일반적인 상토는 어린 묘를 기르는 용도이기 때문에 비료가 많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어린 묘가 아닌 청소년기 상태의 식물들은 기존의 어린 묘 대상으로 만들어진 상토로는 영양분이 부족합니다. 중학생에게 분유를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 큰 성묘의 경우 비료가 많이 들어가고 이것저것 온갖 좋을 것 같은 것들을 법적인 기준 없이 섞어서 판매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러한 흙들은 비료관리법상 상토의 기준에 맞지 않고 어긋나게 되니 상토라는 단어는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식물이 잘 자라는 나만의 레시피로 혼합했다 하여 혼합토가 되고요. 내가 보니 이 레시피가 기르기 좋다고 해서 배양토, 내가 이렇게 배합해보니 너무 좋아라고 해서 배합토, 그리고 쓰이는 흙이라는 뜻에서 용토라는 이름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분갈이에 쓰이는 흙이라고 해서 분갈이 용토, 다육이에 쓰이는 흙이라고 해서 다육이 용토, 이렇게 다양한 이름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이것은 그냥 지어진 이름들입니다. 사실 상토는 육묘를 기르는 것이니 배양토고요. 이것저것 좋다는 거 혼합했으니 혼합토입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또 배합을 했으니까 배합토고요. 육묘를 기를 때 쓰이는 흙이니 당연히 용토겠죠. 상토가 바로 배양토고 혼합토고 배합토고 용토입니다. 별로 차이가 없는 이름들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상토는 품질 관리를 법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고 상토가 아닌 다른 제품들은 법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품들이라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분류해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상토와 상토가 아닌 것. 상토가 아닌 것은 별다른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들어간 재료와 성분이 상토보다는 조금 더 많을 수 있고 그 기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것뿐입니다. 뒤에 적혀있는 성분표를 보면서 내 식물에 어울리겠다 싶은 것을 구매하시면 되는데 뒤에 있는 성분표를 보더라도 어떠한 게 좋은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상토라고 적혀있는 이러한 상품들을 갖다가 쓰시면 되고 영양분은 따로 영양제를 주시면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정말 주의하실 점은 상토는 로우 이씨, 살균 살충, 씨앗이 없는 무종자 등에 대해서 법적으로 관리가 철저한 데 반해 배합토, 혼합토, 용토, 즉 상토라는 이름이 아닌 이러한 흙들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고 어떠한 품질의 원료로 만들어진 것인지 제대로 품질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인지 또는 살균과 살충, 세척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제조회사의 양심에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료가 상토보다 많은 흙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영양분은 다 없어집니다. 식물이 먹기도 하고요. 물 주면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어떤 흙을 쓰더라도 어차피 영양제 관리는 계속 따로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로 신뢰가 가는 상토를 쓰고 영양제를 따로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물별로 쓰임에 따라서 각각 다른 상토가 나오기도 하니
그에 맞게 적절한 상토를 골라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직접 원료들을 하나하나 구매해서 직접 배합하고 혼합해서 배양하는 데에 쓰셔도 됩니다. 자, 정리할게요. 이번 영상은 상토의 쓰임과 지금의 규격화된 상토가 나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배양토, 혼합토, 용토, 배합토라는 이름들이 왜 생기게 되었는지, 그리고 상토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제가 가졌던 의문점들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도대체 상토는 무엇이고, 왜 상토는 등록 번호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왜 상토는 흙인데 비료관리법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대체 배양토, 용토, 혼합토, 배합토, 이게 무슨 말이고 대체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이제는 여러분들도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팩트 체크, 발음도 어렵네요. 팩트 체크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상토, 배양토, 용토의 차이를 몰라서 식물을 못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과습의 이유를 흙과 화분에서만 찾으시면 안 됩니다. 같은 화분과 같은 배합의 흙을 과습의 상태로 만들 수 있고, 또한 물 부족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식물이 놓여있는 환경에 달려 있습니다. 그에 대해 집대성하는 물주기, 그 마지막 영상을 기대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